play. All I've seen tonight, my love's here. It's not dream tonight, it's been all so long. That's the one love song. 제가 세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시대의 인재상,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인재를 채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 번째 결론이 있어야 되겠죠. 글로벌 시대예요. 그리고 인재 뽑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학 시절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백그라운드도 좋고 무난한 뭐라 그럴까요? 사위감 또 며느리감 이 정도의 인재면은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사람보다도 컴백, 전투사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재 전쟁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인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삼성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은 나는 아직도 인재의 배가 고프다. 이렇게 인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인재들의 경쟁력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나라의 인재 역량은 불과 75.8%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재 찾기가 너무 하늘의 별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글로벌 시대, 디지털 시대의 인재상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이 사람들은 항상 미리 준비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인재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그런 노력도 하죠. 대인 네트워킹하고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합니다. 한국에 오겠느냐 그랬을 때 예스와 노를 바로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는 글로벌 시대의 인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1세기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사람이냐?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슈퍼맨, 슈퍼 휴먼입니다. IQ, EQ, SQ, MQ, CQ 모든 걸 다 갖춘 슈퍼 휴먼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느냐? 여기서 평가 툴을 가져왔습니다. 보통은 뭐 여러 가지 회사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9가지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세요. 업적과 성과. 옛날에 전 회사에서 어느 업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성과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확실하게 합니다. 이상과 전략은 어떠냐? 또 고객, 커스터머하고 마인드는 얼마나 있느냐? 도전 극복 의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 9가지 다 중요한데 요즘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있어요. 뭐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창조를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도전 극복 의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두 다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어그레시브한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단계가 있습니다. 인터뷰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에 그분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반드시 거치는 게 있어요. 뭔가요? 평판주예요. 360도 평가예요. 본인하고 인터뷰할 때는 본인에 대한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평판주에는 주위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절차입니다. 제가 17년 동안 이 일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느꼈는데 사람은 까도 다시 까지는 양파하고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순간에 하나의 느낌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저희 지론입니다. 그래서 취업, 요즘에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이 지름길로 가라. 지름길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취업 지름길. 인턴을 활용하는 거죠. 저희는 한 4월, 5월 이 정도 되면 외국에서 이력서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젊은 외국 학교 학생들, 특히 우리나라 교포들이 한국의 글로벌 회사들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거기 가서 인턴십을 하게 해주십시오. 1학년부터 들어옵니다. 인턴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하면은 몇 번을 하겠어요. 그래서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인턴십을 하겠습니까?
해외 인턴십도 얼마든지 있어요. 국가 간의 벽이 다 무너지고 양쪽이 교차하면서 인재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인턴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적합한, 우리 회사하고 적합한 사람을 뽑겠다는 게 요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소개 쓰잖아요. 절대 이렇게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자기소개서는 쓰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기소개서가 저 휴지통에 들어가냐. 저 같은 전문가는 처음 이력서 딱 보면 8초 안에 다 결정이 됩니다. 이 자기소개서 보면은 인터넷에서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백발백중 알아요. 나는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어디에서 태어나. 그냥 갑니다.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도 갑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도 갑니다. 뭘 열심히 해? 아는 건 없는데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 거 왜 써요? 그럼 어떻게 인터뷰를 하면 멋지게 인터뷰를 하느냐? 인터뷰까지 갔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성공, 반은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인터뷰는 왕도가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굉장히 많은 인터뷰들이 있는데요. 물론 잘하면 돼요. 그죠? 인터뷰를 잘하면 되는데, 몇 년 전에 어떤 그 우리나라의 아주 초인류 기업이라는 그 회사에 인사 담당하는 상무가 전화를 했어요. 신입사원으로 인사부에 사람 하나 뽑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10번 이상을 인터뷰를 했는데 뽑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신입사원인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요즘에는 그 좀 당차고 똘막똘막하고 좀 싸울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없더래요. 어떻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딱 먼저 이렇게 눈을 쳐다본대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학생 굉장히 눈빛이 강렬한데 딱 쳐다봤을 때 대개 후보자들이 10에 9은 눈빛을 흐리고 돌린대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뽑았대요. 드디어 뽑았대요. 어떤 사람 뽑았어요? 그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이 후보자가 본인보다 더 강렬한 눈빛을 딱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강정 만났네? 내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분명히 이런 질문 나오거든요. 왜 뽑아야 됩니까? 상무님, 저를 뽑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다. 됐다. 그래서 뽑았다는 얘기인데 진짜 있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는 그 본인의 솔직한 얘기를 아주 1, 2, 3 여기처럼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답변. 그 뭔가 질문이 있을 때는 yes or no, 예, 아니오를 먼저 대답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꼭 그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인터뷰 나오는 얘기들을 하는데 상반기에 면접을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인터뷰 압박 질문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